겨울철은 탈모 환자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계절입니다. 차갑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두피에 각질이 쉽게 일어나고 모공이 막히면서 탈모를 촉진하기 때문이죠. 또 난방으로 실내외 온도가 차이가 나고 낮은 습도의 영향으로 인해서 두피가 심하게 건조해지기도 합니다. 더욱이 줄어든 일조량 때문에 탈모에 영향을 미치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탈모 환자들에게는 겨울이 괴롭습니다. 오늘은 탈모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고 탈모 예방법과 두피 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 가운데 22%가 현재 탈모 증상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하는군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월별 탈모증 진료 인원 현황을 보면 남성형 탈모증의 진료 인원이 가을과 겨울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탈모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죠. 어느 날 갑자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러나 하루에 50개에서 70개 정도 빠지는 것은 정상이고요. 100개 이상 빠지면 탈모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루 종일 얼마나 빠지는지 세어볼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 빠지는 것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탈모 발생 원인은 유전적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 외에도 스트레스, 환경오염, 서구화된 식습관 등 탈모의 주요 원인들이 많이 꼽힙니다. 평소에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죠. 자, 그럼 탈모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볼까요? 첫째, 빗으로 두피를 자극하면 탈모를 줄일 수 있을까요? 두피를 두드리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논리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미약하다고 하는군요. 오히려 두드리는 충격 때문에 두피가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서 염증을 초래할 수 있고요. 두피가 지성인 경우에는 오히려 피지 분비를 촉진하고 비듬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탈모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머리를 자주 감으면 머리카락이 잘 빠지나요? 하루에 50개에서 7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머리를 감을 때 이것이 한꺼번에 빠지는 느낌을 받으면 탈모라고 오해하기 쉽죠. 그래서 머리를 자주 감는 것을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머리를 잘 감지 않으면 두피가 지저분해져서 비듬이나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고 탈모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적당한 간격으로 잘 감아줘야 합니다. 또 머리를 감을 때 탈모 방지 샴푸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는 샴푸 성분이 두피에 잘 흡수돼야 한다면서 샴푸 거품을 오랜 시간 내버려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면 오히려 탈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탈모는 두피가 아닌 두피 안쪽 모낭 기능이 퇴화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샴푸를 오랜 시간 두피에 놔두면 계면 활성제와 같은 화학 성분이 두피를 자극해서 두피가 예민해지고 건조해져서 오히려 탈모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샴푸는 5분 이내로 하시고 샴푸 후에 깨끗한 물로 두피와 모발에 남은 잔여 성분을 꼼꼼하게 씻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겨울에는 보습력이 있는 샴푸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요. 모발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외출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셋째, 머리 말릴 때 헤어드라이어는 뜨거운 바람이 좋을까요? 드라이어기의 뜨거운 바람은 두피와 모발을 건조하게 합니다. 머리를 말릴 때는 선풍기나 자연바람이 좋죠. 일반적으로는 뜨거운 바람을 적당한 거리에서 사용해도 괜찮지만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가발이나 모자를 쓰면 머리카락이 더 빠질까요? 모자나 가발이 머리를 꽉 조여서 혈액 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꼭 탈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발이나 모자를 쓸 때는 느슨하게 쓰고 통풍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섯째, 검은 콩이 대머리에 효과가 있다는데요. 맞는 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콩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많아서 탈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탈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 상태로 온전히 되돌리기에는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콩, 마늘, 양파, 다시마, 김, 달걀, 정어리, 검은 깨, 찹쌀, 우유 등 탈모 예방에 좋은 식품들은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는 만큼 자주 먹으면 탈모의 진행을 더디게 하고 새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섯째, 탈모 치료제를 먹다가 끊으면 머리가 더 빠지나요? 약을 중간에 끊으면 약 1년간에 걸쳐서 서서히 약을 먹기 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약을 먹다 끊어서 복용 이전보다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탈모 치료제는 탈모 진행을 막고 머리카락이 나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탈모 초기에는 3개월 이상 꾸준히 약물 치료와 생활관리로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7째, 잦은 파마와 염색은 탈모를 유발한다는데요. 파마나 염색, 스프레이 등과 같은 헤어 제품이 피부 속 깊은 모근의 뿌리까지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사용되는 약품들이 대부분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만큼 탈모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헤어 제품을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8째, 아버지가 탈모면 아들은 100% 유전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 쪽 가족들, 즉 삼촌 등도 탈모라고 하면 유전적으로 거의 탈모가 유전되지만 모계에 유전인자가 없을 경우에는 확률이 줄어들죠. 9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머리카락이 빠지나요? 그렇습니다. 탈모의 원인은 유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외에 과도한 스트레스, 식습관 등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 생활 환경, 질병 등도 탈모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스트레스성 탈모 증상은 직장인들과 주부, 학생 등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스트레스도 탈모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10번째, 삭발을 하면 머리숱이 많아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착시일 뿐입니다. 삭발을 해도 모근의 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삭발과 머리숱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도 머리카락이 있듯이 모근은 태내에서 이미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수는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머리카락을 깎으면 가는 모발이 잘리고 모근 부위에 굵은 모발이 나와서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는 있죠. 11번째, 모발관리센터에서 관리를 받으면 탈모가 개선될까요? 무슨 클리닉 등의 명칭을 쓰는 곳은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이 아니라 피부관리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피관리실에서는 대부분 스케일링, 마사지를 하고 허브 추출물 등을 두피에 바른 후에 제제 흡수를 위해 고주파기를 이용하는데요. 하지만 탈모는 두피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90% 이상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모낭에 있는 효소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두피나 모발 관리를 받는다고 해서 치료되거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전적인 요인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이나 관리센터 등에서 치료와 관리를 받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12번째, 탈모를 막기 위한 방법은 없나요? 탈모 유전자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과 관련이 깊은데요. 이 호르몬이 혈류를 떠돌다가 5알파 환원 효소와 만나서 대사가 되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즉 DHT가 되고 이 DHT가 머리카락을 가늘게 하고 그 수를 적게 만든다고 하는군요. 따라서 탈모를 막기 위해서는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변하지 않게 막는 게 관건입니다. 남성에게 가장 효과적인 약물은 피나스테라이드 제제인 프로페시아입니다. 탈모 환자 70% 이상에서 발모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됐죠. 이 약물은 5알파 환원 효소에 테스토스테론 대신 달라붙어서 DHT가 되는 걸 막는다고 하는군요. 다만 아직까지는 유전적 탈모를 근본적으로 막아주기에는 미흡합니다. 네, 탈모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봤는데요. 유전적 탈모는 의학이 더 발전하기를 기다려야겠지만 다른 이유의 탈모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영양의 균형을 갖춘 식사와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겠죠. 또 혹시 탈모가 시작됐더라도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